안녕하십니까? 저는 55세 강력범죄 단속반에서 근무했던 최영락입니다. 요즘 60대 70대 어르신들께서 가장 많이 당하시는 범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칼이나 폭력이 아닙니다. 바로 핸드폰 하나로 통장과 카드 비밀번호가 털리는 범죄, 보이스피싱입니다. 나는 기계 잘 몰라서 안 건드리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가장 많이 피해를 입으십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어느 날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범죄, 사실 아주 간단한 것 하나만 꺼두셨어도 막을 수 있었던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범죄자들이 가장 먼저 노리는 게 따로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절대 의심하지 않는 핸드폰 속 이 버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핸드폰 이 버튼 안 끄면 통장카드 비밀번호 털리는 이유와 60대 70대 노후 자금을 지키는 방법, 제가 현장에서 직접 본 사례를 바탕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지금 쓰고 계신 핸드폰에서 무엇을 반드시 꺼야 하는지, 보이스피싱범들이 실제로 쓰는 수법은 무엇인지, 오늘 바로 설정만 바꿔도 노후 자금을 지킬 수 있는 방법, 확실하게 아시게 될 겁니다. 돈 잃고 나서 후회하지 마시고 미리 막으셔야 합니다. 이런 내용은 한 분이라도 더 아셔야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고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또 다른 어르신의 노후 자금을 지키는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정말 중요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제가 가장 심각하게 느끼는 범죄는 더 이상 흉기를 들고 다니는 강력 범죄가 아닙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피해자는 순식간에 평생 모아온 노후 자금을 잃고 삶이 무너지는 범죄, 바로 보이스피싱과 스마트폰 금융 사기입니다. 특히 60대 70대 어르신들께 이 범죄는 단순한 금전 피해가 아니라 남은 인생 전체를 흔드는 치명적인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수많은 사건을 접하며 느낀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피해를 당하신 분들 대부분이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다. 전화만 한 통 받았을 뿐이다. 문자 하나 눌렀을 뿐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그 아무것도 아닌 행동 하나 때문에 통장 비밀번호가 빠져나가고 카드가 정지되며 대출까지 실행되는 일이 실제로 매일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범죄가 너무 조용하게, 너무 자연스럽게 진행된다는 데 있습니다. 특히 요즘 범죄자들은 어르신들이 스마트폰을 잘 모른다는 점을 정확히 노립니다. 예전처럼 소리 지르고 협박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은행 직원, 검찰 수사관, 통신사 상담원처럼 아주 공손하고 친절한 말투로 접근합니다. 보안 점검입니다. 명의가 도용되었습니다. 버튼 하나만 확인해달라는 말로 경계를 허물어버립니다. 그 순간 피해자는 자신이 범죄의 표적이 되었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한 채 스스로 문을 열어주게 됩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 모든 일이 스마트폰 속 특정 기능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훨씬 쉽게 벌어진다는 점입니다. 어르신들 대부분은 이 기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떤 위험이 숨어 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 채 기본 설정 그대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되어 있었으니까 꺼두면 불편할 것 같아서 설정은 건드리면 고장날까봐라는 이유로 말입니다. 하지만 범죄자 입장에서는 바로 그 설정이 열쇠가 됩니다. 제가 만났던 한 70대 피해자분은 평생 장사를 하며 모은 돈을 통장에 고스란히 넣어두셨습니다. 자식에게 손 벌리기 싫어서 아프면 병원비라도 쓰려고 아껴두신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전, 평소처럼 집에 계시던 중 휴대전화로 안내 전화 한 통을 받았고 그날 오후 통장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비밀번호를 누른 기억도 없고 돈을 보낸 적도 없었습니다. 그분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냥 시키는 대로 버튼 하나 눌렀을 뿐인데 그게 죄가 됩니까? 그 질문 앞에서 저는 쉽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이 범죄가 더 무서운 이유는 피해자 스스로 자신을 탓하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내가 바보 같아서, 내가 욕심을 부려서, 내가 늙어서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개인의 부주의 문제가 아닙니다. 구조적으로 설계된 범죄이고 누구라도 같은 상황에 놓이면 당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특히 평생 성실하게 살아오신 어르신들일수록 공적인 기관의 말에 더 쉽게 신뢰를 보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범죄자들은 새로운 명단을 만들고 새로운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명단에는 고액 자산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연금, 기초연금,
퇴직금, 소액예금이라도 꾸준히 들어오는 어르신들이 주요 대상입니다. 범죄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큰돈보다 확실한 돈이 좋다. 한 사람에게서 수천만 원을 빼앗는 것보다 10사람에게서 몇백만 원씩 빼앗는 게 더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단순한 사기 조심하세요 수준으로 넘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스마트폰 하나만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도 평생 지켜온 노후 자금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는 시대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대부분 너무 사소해서 문제로 인식조차 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이 위험을 정확히 인식하지 않는 한 같은 피해는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가 이렇게까지 위험해진 이유는 단순합니다. 스마트폰이 너무 편리해졌고 그 편리함이 보안보다 앞서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통장 하나 열기 위해서도 은행 창구에 직접 가야 했고 신분증을 여러 번 확인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집안에서 모든 금융거래가 가능합니다. 문제는 이 편리함을 이용하는 사람이 우리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범죄자들도 똑같이, 아니, 그보다 더 능숙하게 이 시스템을 파고듭니다. 특히 60대 70대 어르신들께 스마트폰은 아직도 전화 잘 되고 문자만 오가면 되는 기계에 가깝습니다. 내부에서 어떤 기능이 돌아가고 있는지, 어떤 설정이 외부와 연결되어 있는지까지 세세하게 이해하고 계신 분은 많지 않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범죄가 시작됩니다. 범죄자들은 복잡한 기술을 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원래 켜져 있는 기능, 안 꺼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설정을 집중적으로 노립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위험하다고 느낄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본 사례들을 종합해보면 대부분의 피해는 피해자가 속았다기보다 허락했다는 표현이 더 정확합니다. 물론 본인의 의지로 허락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스마트폰에 특정 기능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범죄자의 안내에 따라 버튼을 누르거나 접근을 허용하는 순간 범죄자는 합법적인 사용자처럼 행동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부터 통장 비밀번호, 카드 정보, 인증번호는 더 이상 안전하지 않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과정이 너무 자연스럽게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화면에는 복잡한 경고 문구가 뜨지 않습니다. 위험합니다라는 알림도 없습니다. 오히려 문제를 해결 중입니다. 보안이 강화됩니다. 같은 안심시키는 문구가 등장합니다. 어르신 입장에서는 오히려 잘 처리되고 있구나라고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범죄자들은 이 심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이유는 어르신들께서 평생 지켜오신 상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비밀번호만 안 알려주면 된다. 돈 보내달라는 전화는 무조건 끊으면 된다는 원칙이 어느 정도 통했습니다. 하지만 요즘 범죄는 그 단계를 이미 넘어섰습니다. 비밀번호를 직접 묻지 않아도, 돈을 보내달라고 말하지 않아도 설정 하나만 건드리게 하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피해자분들은 나중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밀번호는 절대 안 알려줬는데요. 그 말씀이 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미 다른 길로 정보가 빠져나간 뒤입니다. 여기에 더해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데 심리적인 부담이 커진다는 점도 이 문제를 키웁니다. 설정 화면에 들어가면 낯선 용어가 쏟아지고 괜히 잘못 건드렸다가 고장날까봐 손대지 않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처음 스마트폰을 샀을 때의 기본 설정이 수년 동안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 사이 범죄 수법은 몇 번이나 진화했는데 보안 상태는 과거에 머물러 있는 셈입니다. 범죄자들은 이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정을 바꾸세요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끄면 문제가 생깁니다라는 말로 겁을 줍니다. 어르신들이 가장 싫어하는 상황이 바로 고장과 문제 발생이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공포를 건드린 뒤 아주 작은 행동 하나를 유도합니다. 그 행동 하나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사실은 끝까지 숨긴 채 말입니다. 이 때문에 보이스피싱 피해는 단순히 개인의 주의력 부족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취약한 환경 위에 인간의 심리를 정확히 계산한 범죄가 얹혀진 결과입니다. 특히 평생 성실하게 살아오시며 공공기관과 질서를 신뢰해온 세대일수록 이 범죄에 더 취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시대가 바뀐 데 따른 위험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당장 범죄자보다 스마트폰을 더 잘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범죄자가 가장 좋아하는 문 하나는 꼭 닫아두셔야 합니다. 이 문이 열려있는 한 아무리 조심해도 위험은 계속 따라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같은 피해는 앞으로도 반복될 것입니다. 이제 제가 왜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드리는지 실제 현장에서 확인한 근거를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이스피싱은 더 이상 일부 운 나쁜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금융감독원과 경찰 통계를 보면 피해자의 상당수가 60대 이상이며 그중 다수는 스마트폰을 일상적으로만 사용해 오신 분들입니다. 문자 확인, 전화 통화, 사진 보기 정도만 하셨던 분들이 피해의 중심에 서 있다는 점이 이 범죄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제가 직접 담당했던 사건 중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0대 후반의 남성분이셨는데 공공기관을 사칭한 전화 한 통을 받으셨습니다. 말투는 차분했고 절차는 매우 공식적이었습니다. 본인 명의로 의심 거래가 확인되었다. 확인을 위해 안내를 드리겠다는 말에 그분은 협조해야 한다고 생각하셨습니다. 범죄자는 단 한 번도 비밀번호를 요구하지 않았고 돈을 보내달라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화면에 뜨는 안내를 따라가 달라고만 했습니다. 그 결과 몇 시간 뒤 통장에서 수천만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피해자에게 명백한 이상 행동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고함도 협박도 급박한 재촉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는 끝까지 자신이 사기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확인해보니 평소 사용하지 않던 기능이 이미 활성화되어 있었고 그 상태에서 외부 접근이 가능해진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기능이 없었다면 같은 시도를 했더라도 범죄는 중간에서 차단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비슷한 사례는 끝이 없습니다. 70대 여성분의 경우 휴대전화에 문제가 생겼다는 문자 하나를 받고 안내를 따랐을 뿐인데 그날 저녁 카드 결제 알림이 연속으로 울렸습니다. 본인은 집에 있었고 카드는 지갑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휴대전화가 범죄자의 손과 발이 된 상태였습니다. 이분 역시 나는 아무 정보도 알려주지 않았다고 하셨고 그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다만 위험을 막아주는 문 하나가 열려 있었을 뿐입니다. 전문가들 역시 이 점을 계속 경고하고 있습니다. 보안 전문가들은 최근 금융 사기의 핵심은 개인정보 탈취가 아니라 기기 통제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사람을 속여 정보를 빼내는 단계에서 벗어나 스마트폰 자체를 잠시라도 통제할 수 있으면 그 다음은 너무 쉬워진다는 뜻입니다. 이 통제는 해킹처럼 복잡한 기술이 아니라 사용자가 스스로 허용한 기능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근거들이 쌓이면서 한 가지 공통된 결론에 도달합니다. 피해자분들이 무지해서 당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문제는 스마트폰이 너무 정상적으로 작동했다는 데 있습니다. 화면은 멀쩡했고 전화도 잘 됐고 문자도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을 감지할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범죄자들은 이 평온함을 무기로 사용합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점은 피해 이후의 공통된 후회입니다. 누가 미리 알려줬다면, 이런 기능이 위험한 줄 알았더라면, 설정 하나가 이렇게 큰일로 이어질 줄 몰랐다는 말씀이 거의 빠지지 않습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 감정이 아니라 정보 전달의 부재를 의미합니다. 많은 어르신들께서 여전히 이 범죄를 전화 사기 정도로만 인식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현실은 이미 그 단계를 훨씬 넘어섰습니다. 이러한 사례와 자료들이 말해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같은 조건이 갖춰진 스마트폰은 언제든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피해자와 가해자를 가르는 차이는 지능이나 성격이 아니라 단 하나의 설정 여부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설정은 대부분 기본값으로 켜져 있거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그대로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조심하세요라는 말로 끝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너무 많은 근거와 사례가 쌓였고 같은 방식의 피해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막연한 경계가 아니라 구체적인 이해와 대비가 필요합니다. 무엇이 위험이고 왜 위험한지 정확히 알아야만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쯤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반드시 계십니다. 나는 현금도 별로 없고 통장에 큰 돈도 없어서 괜찮다. 나는 모르는 전화는 안 받으니 상관없다. 젊은 사람들 얘기지. 나는 스마트폰을 복잡하게 쓰지 않는다. 언뜻 들으면 모두 맞는 말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수많은 피해를 지켜본 제 입장에서는
바로 이런 생각들이 가장 위험하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통장에 큰돈이 없어서 괜찮다는 생각입니다. 범죄자들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소액이 꾸준히 들어오는 통장을 선호합니다. 연금, 기초생활비, 퇴직연금처럼 매달 일정한 돈이 들어오는 계좌는 범죄자에게 매우 매력적인 대상입니다. 한 번에 큰돈을 빼내지 않아도 되고 여러 번 나눠서 빼내도 의심받을 가능성이 적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피해 금액이 수백만 원, 천만 원 미만인 사건이 전체 피해의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큰돈이 아니라서 신고도 안 했다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큰돈이 아닌 돈이 바로 노후 생활을 지탱하던 마지막 안전망인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하나 흔한 오해는 나는 모르는 전화는 안 받는다는 믿음입니다. 요즘 범죄는 전화 한 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문자, 알림, 앱 화면, 심지어 실제 금융기관 번호로 걸려오는 전화까지 모두 동원됩니다. 전화가 아니라 확인 요청 형태의 안내가 먼저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르신들께서 평소 이용하시던 은행 이름, 통신사 이름이 그대로 찍혀 있으면 그걸 의심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전화를 안 받는다고 해서 안전해졌다고 말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나는 스마트폰을 복잡하게 쓰지 않는다는 말 역시 안심할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복잡하게 쓰지 않기 때문에 기본 설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조차 모르고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범죄자들은 바로 이 기본 상태를 노립니다. 새로운 앱을 설치하지 않아도, 특별한 조작을 하지 않아도 이미 열려있는 문만 통과하면 되는 상황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안 했다는 말이 가장 취약한 상태였다는 뜻이 되는 경우를 저는 너무 많이 봤습니다. 이쯤 되면 이런 반론도 나옵니다. 그건 일부 운 없는 사람들 얘기 아니냐. 나는 그런 전화 받아도 바로 끊을 자신 있다. 물론 모든 사람이 같은 방식으로 피해를 입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피해자 대부분이 사전에 자신감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나는 절대 안 속는다고 생각했다는 말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문제는 범죄자들이 그 자신감을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접근한다는 점입니다. 겁을 주거나 속이는 게 아니라 도와주는 사람처럼 다가옵니다. 그러면 판단 기준 자체가 흔들리게 됩니다. 또 한 가지 큰 오해는 문제가 생기면 은행이나 경찰이 알아서 막아줄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안타깝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범죄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정상적인 거래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아 즉각적인 차단이 어렵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본인 휴대전화로 인증 절차를 통과한 경우 시스템은 이를 본인 의사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신고를 해도 이미 돈이 빠져나간 뒤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후 대응보다 사전 차단이 훨씬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설정을 꺼두면 불편하지 않느냐는 걱정도 자주 듣습니다. 물론 약간의 불편함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은 잠깐입니다. 반면 한 번의 피해는 수년, 길게는 남은 인생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저는 피해자분들께서 그때 조금 불편했어도 미리 알았더라면이라고 말씀하실 때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편리함과 안전 사이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결과는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정리하자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반론과 오해는 현장에서는 거의 통하지 않았습니다. 피해를 입은 뒤에는 하나같이 설마 내가라는 말이 남습니다. 하지만 범죄에는 설마라는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조건이 맞으면 누구든 대상이 됩니다. 나이, 성별, 직업, 성격을 가리지 않습니다. 다만 어떤 문이 열려 있었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막연한 걱정을 넘어서야 할 때입니다. 조심해야지라는 생각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정확히 무엇이 위험한지 알고 그 위험을 실제로 줄이는 행동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어르신들께서 오늘 바로 확인하고 조치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단계가 바로 노후자금을 지키는 결정적인 분기점이 됩니다. 이제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종합해보면 한 가지 결론으로 모아집니다. 보이스피싱은 더 이상 조심하면 피할 수 있는 범죄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미 범죄의 방식은 개인의 판단력이나 경험을 넘어섰고 스마트폰의 구조와 설정을 이용해 자동으로 파고드는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응 방식 역시 예전과 같아서는 안 됩니다. 감각이나 눈치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막아야 하는 문제가 된 것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느낀 가장 큰 안타까움은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시점이 분명히 있었다는 점입니다.
사건을 하나하나 되짚어보면 범죄가 완성되기까지 짧지 않은 시간이 존재합니다. 그 사이에 단 한 가지만 점검했어도, 단 한 단계만 차단했어도 결과는 달라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피해자분들은 그 중간 단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모르셨습니다. 마치 문이 열려있는 줄도 모른 채 밤새 집을 비워둔 것과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중요한 건 범죄자들이 노리는 지점이 매우 한정적이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기능을 다 공략하지 않습니다. 어르신들께서 자주 쓰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켜져 있는 기능, 그리고 한번 열리면 외부에서 개입하기 쉬운 통로를 집중적으로 파고듭니다. 다시 말해, 위험은 스마트폰 전체에 퍼져 있는 것이 아니라 몇 개의 핵심 지점에 몰려 있습니다. 이걸 알고 나면 막는 방법 역시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다는 걸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문제는 많은 어르신들께서 이 정도까지 해야 하나라고 느끼신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집 문단속을 할 때 도둑이 올지 안 올지를 고민하지는 않으시지 않습니까? 그냥 잠그는 게 당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스마트폰도 이제는 똑같은 수준으로 다뤄야 합니다. 돈이 오가는 통로이자 신분을 증명하는 도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전화기가 아니라 작은 은행 창구를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점은 이 대응이 결코 젊은 사람들만의 영역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60대 70대 어르신들께 더 필요합니다. 범죄자들은 디지털에 능숙한 사람보다 공적인 말에 신뢰를 두는 사람을 더 쉽게 공략합니다. 평생 규칙을 지키며 살아오신 분들일수록 국가기관입니다, 은행입니다라는 말 앞에서 의심보다 협조가 먼저 나옵니다. 이건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살아온 방식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개인의 실수나 부주의로 치부하는 시선에 단호히 반대합니다. 그건 피해자에게 또 다른 상처를 남길 뿐입니다. 필요한 건 자책이 아니라 대비입니다. 그리고 대비는 겁을 먹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무엇이 위험한지, 왜 위험한지, 그리고 그 위험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를 정확히 아는 것 말입니다. 여기까지 오셨다면 이미 절반은 하신 겁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그런 이야기 듣기 싫다며 아예 귀를 닫아버립니다. 하지만 끝까지 들어보신 분들은 다릅니다. 위험을 직시하고 스스로를 지키려는 의지가 있으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은 실제로 피해를 크게 줄이거나 아예 겪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장에서 제가 확인한 사실입니다.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이 모든 이야기가 실제 생활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막연한 경고가 아니라 오늘 당장 확인할 수 있는 설정, 반드시 점검해야 할 한 가지 핵심, 그리고 가족에게까지 알려야 하는 이유를 차례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노후 자금을 지키느냐, 잃느냐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지점입니다.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것을 가래로 막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문제만큼 이 말이 정확하게 들어맞는 경우도 드뭅니다. 아주 작은 조치 하나가 평생의 노후를 지켜줄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돌려 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범죄자들이 가장 먼저 노리는 스마트폰 속 그 버튼은 바로 원격 접근과 화면 제어가 가능해지는 기능, 다시 말해 원격 제어 접근 허용 설정입니다. 이 기능이 켜져 있는 순간 스마트폰은 단순한 개인 기기가 아니라 외부에서 조종 가능한 도구로 바뀌게 됩니다. 문제는 이 설정이 어르신들께 거의 알려지지 않은 채 여러 경로로 쉽게 켜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확인한 대부분의 피해 사례를 살펴보면 범죄자는 피해자의 스마트폰을 해킹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피해자 스스로 확인용입니다. 도움드리기 위한 절차입니다라는 말에 따라 접근을 허용하게 만듭니다. 이 과정에서 화면을 공유하거나 원격으로 조작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때부터 범죄자는 피해자의 눈앞에서 스마트폰을 직접 만지듯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 상태가 얼마나 위험한지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범죄자가 원격 접근을 허용받으면 은행 앱을 열고 인증 화면을 띄우고 문자로 오는 인증번호를 그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내가 직접 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의심이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범죄자가 모든 과정을 유도하고 통제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비밀번호를 말로 알려주지 않아도, 카드 정보를 설명하지 않아도 돈은 빠져나갑니다. 더 무서운 건 이 모든 과정이 매우 짧은 시간 안에 끝난다는 점입니다.
몇 분, 길어야 10여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거래가 완료된 뒤에는 원격 접근이 해제되기 때문에 나중에 휴대전화를 확인해도 이상한 점을 찾기 어렵습니다. 피해자분들이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 뭔가 설치된 게 없다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기능이 특히 위험한 이유는 어르신들께서 평소에 거의 사용할 일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자녀나 손주가 멀리 있어 도와줄 때나 서비스 센터 안내를 받을 때나 쓰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기 쉽습니다. 그래서 기본 설정을 확인해 볼 생각 자체를 하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범죄자들은 바로 이 점을 파고듭니다. 지금 잠깐만 켜시면 됩니다. 끝나면 바로 꺼집니다. 라는 말로 안심시킨 뒤 가장 중요한 순간에 접근을 허용하게 만듭니다. 제가 만난 피해자분들 중 상당수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버튼이 그렇게 위험한 건지 몰랐다. 설마 그것 하나로 돈이 빠져나갈 줄은 몰랐다. 이 말씀이 바로 이 범죄의 핵심을 보여줍니다. 위험하다는 인식이 없기 때문에 경계도 없었던 겁니다. 칼이나 몽둥이는 보이면 피할 수라도 있지만 설정 버튼은 위험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또 하나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기능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피해를 입는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켜져 있는 것만으로도 범죄자의 목표가 될 가능성은 급격히 높아집니다. 문을 열어두고 사는 집과 잠가둔 집의 차이와 같습니다. 도둑은 굳이 위험을 감수하지 않습니다. 열려있는 문을 먼저 선택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르신들께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사용하지 않는 기능은 꺼두는 게 기본입니다. 특히 돈과 개인정보가 연결된 스마트폰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이건 불편함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노후 자금은 다시 벌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한 번 사라지면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그걸 지키는 첫 번째 문이 바로 이 버튼입니다. 여기까지 오셨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 안전한가? 이 질문에 답하려면 막연한 느낌이 아니라 실제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어르신들께서 오늘 바로 스마트폰을 들고 확인하실 수 있는 구체적인 점검 순서, 그리고 절대 허용해서는 안 되는 상황을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이 모든 이야기의 결론이자 실천입니다. 이제부터는 더 이상 어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김에 딱 한 번만 제대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복잡한 기술을 이해하실 필요도 없고 새로운 걸 배우실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내 스마트폰이 안전한 상태인가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도 피해 가능성은 크게 낮아집니다. 먼저 스마트폰을 손에 드시고 설정 화면을 여신 뒤 접근, 연결, 권한, 원격, 화면 공유 같은 단어가 들어간 항목을 차분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건 정확한 이름을 외우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내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거나 조종할 수 있는 기능인가? 이 기준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대부분의 위험한 기능은 자연스럽게 걸러집니다. 확인하시다가 평소 사용하지 않는데 켜져 있는 기능이 보인다면 그 자체로 경고 신호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언제 켜졌는지 기억이 안 난다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범죄 피해자분들 대부분이 바로 이 지점에서 고개를 갸웃하십니다. 이게 왜 켜져 있지? 라는 질문이 나오는 순간 이미 위험은 가까이 와 있었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원칙 하나를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 은행, 통신사, 경찰은 절대로 전화나 문자로 원격 접근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건 예외가 없습니다. 잠깐만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안 하면 문제가 커집니다. 곧바로 꺼드리겠습니다. 라는 말은 모두 범죄자들의 공통된 수법입니다. 이 말이 나오는 순간 그 대화는 끝내셔야 합니다. 또 하나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점은 상대가 내 정보를 알고 있다고 해서 안전한 전화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름, 생년월일, 주소 일부 정도는 이미 외부로 유출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 정보를 말하며 신뢰를 얻은 뒤 결정적인 순간에 접근을 유도하는 방식이 요즘 가장 흔합니다. 내 얘기를 잘 안 해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오히려 한 발짝 물러서셔야 합니다. 어르신들께서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미 연결된 것 같아서 끊으면 문제가 생길까봐 그대로 두는 겁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의심이 되는 순간 전화를 끊고 휴대전원을 꺼두셔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진짜 은행 업무나 공공 업무는 나중에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허용된 접근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가족과의 약속도 중요합니다. 자녀나 손주에게 미리 이렇게 말씀해 두셔야 합니다. 내 휴대전화 설정을 바꾸라고 전화로 안내하면 나는 무조건 끊겠다. 이 약속 하나만 있어도 범죄자들의 상당수는 중간에서 막힙니다. 가족에게 다시 확인하는 습관은 의심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 정도만이라도 설정을 점검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날짜를 정해두시면 더 좋습니다. 예를 들어 연금 들어오는 날, 병원 예약 확인하는 날처럼 기억하기 쉬운 날이면 충분합니다. 매번 모든 걸 볼 필요도 없습니다. 쓸 일 없는 기능이 새로 켜져 있지는 않은지 이것만 확인하셔도 됩니다. 제가 현장에서 수없이 확인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피해를 막은 분들은 특별히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단 하나의 원칙을 지켰을 뿐입니다. 모르는 요청에는 응답하지 않는다. 쓸 일 없는 기능은 꺼둔다. 조급하게 만들면 일단 멈춘다. 이 세 가지만 지켜도 범죄자들은 다음 대상자를 찾으러 떠납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노후 자금을 지키는 일은 부자가 되기 위한 노력이 아니라 지금의 삶을 지키는 일입니다. 평생 일해서 모은 돈을 지키는 건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 권리를 지키는 데 필요한 건 큰 용기나 기술이 아니라 작은 확인과 단호한 거절입니다. 문은 열려 있을 때보다 닫혀 있을 때 집을 지켜준다는 말이 있습니다.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순간 단 한 번의 점검이 앞으로의 삶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꼭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보이스피싱은 운이 나빠서 당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스마트폰 속 단 하나의 버튼이 열려 있었느냐, 닫혀 있었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본 수많은 피해는 대부분 막을 수 있었습니다. 미리 알았더라면, 한 번만 확인했더라면 결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노후 자금은 다시 벌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평생 일해서 모은 시간이고 남은 인생의 안전망입니다. 그걸 지키는 데 필요한 건 거창한 기술이 아니라 쓸 일 없는 기능은 꺼두는 단호함, 조급하게 만들면 멈추는 용기입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은행도, 경찰도, 공공기관도 전화로 버튼 누르라 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그렇게 말한다면 그 순간이 바로 범죄의 시작입니다.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것을 가래로 막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노후 자금을 지켜주는 마지막 문단속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시고 반드시 지키십시오. 감사합니다.